네, 최근에 중국 시장이 2주간에 걸쳐서 두 번의 급락장이 연출이 됐습니다. 이러한 이제 급락장이 오면은 이제 투자자들은 본격적으로 중국 시장의 하락 장세, 즉 약세장에 접어들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일어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럼 이와 관련돼서 과연 중국 주식시장이 약세장으로 이어질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최근에 이제 중국 주식시장이 두 번에 걸쳐서 이제 약세장을 연출했는데 2주에 걸쳐서 상해 종합주가 지수는 7.1%, 그 다음에 심천지수는 8.9% 하락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 그럼 최근에 있었던 상황과 비교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제 최근 10년 동안에 이제 중국 A주 시장이 30% 급등했다가 이후 또 20% 급락한 사례가 5번 있었습니다. 언제가 있었냐면요. 2009년, 2010년, 2013년, 2018년, 2019년 이렇게 5번 있었는데 거기에 아래 그 그래프에서 보면은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돼서 특이하게 2015년에 또 이렇게 급등락이 있었죠. 그런데 이때는 30% 급등과 20%의 급락이 아니라 그 이상의 급등과 그 이상의 급락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살펴보는 내용에서는 제외를 했다는 걸 하나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5번에 걸쳐서 급등락이 있었을 때 어떤 조건이 맞아서 일어났느냐 하는 건데, 이와 관련돼서 이제 두 가지 카테고리와 세 가지 카테고리 두 개를 좀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카테고리는 이익이 정점을 통과한 것과 또는 정책 기조가 바뀐 것 둘 중에 하나가 반드시 발생한 이후에, 둘 중에 하나가 발생한 이후에 또 다른 세 가지 조건, 밸류에이션 급등, 당연히 주가가 급등, 내재 가치에 비해서 당연히 급등을 했으면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었겠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시장의 유동성이 너무 많았다. 당연히 시장의 유동성이 많으니까 주가가 좀 내재 가치에 비해서는 많이 오를 가능성을 가지고 있겠죠. 또 하나는 대규모 주식 공급인데, 이거는 뭐냐면은 중국만의 약간 특이한 상황입니다. 뭐냐면 중국이 신흥국이다 보니까 어떤 거냐면은 대규모 국영기업이 기업 공개를 한다든지, 아니면 은행이 상장을 한다든지, 보험사가 상장을 한다든지, 뭐 이러한 것들이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는데, 당연히 주식시장이 나쁠 때보다는 주식시장이 좋을 때 이러한 대형 기업들이 상장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주가 하락으로 이어질 개연성을 많이 가지고 있겠죠.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카테고리 2개와 세 번째 카테고리 3개를 가지고서 최근에 일어났던 2주에 걸쳐서 2번의 급락이 이런 조건들 하에서 일어났느냐 살펴봤더니, 일단 전제 조건으로 본다면 이런 사건들과 관련성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약하다 하는 건데, 먼저 첫 번째 기업의 이익과 그 다음에 정책과 관련돼서 보면은 맞지가 않습니다. 뭐냐면 아까 이익의 정점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의 상황을 봤더니 기업의 주당 순이익 EPS죠. 주당 순이익 증가율이 7월 현재로 본다면 최근 2년 내 저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까 정점을 통과한 이후에 급락을 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기업이익이 2년 내에 가장 낮은 수준에 있다.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제 정책과 관련된 건데, 정책과 관련돼서는 뭐냐면은 이제 금융당국이 금리를 급격히 올린다든지, 아니면은 지준율을 올린다든지, 아니면 강력한 금융과 부동산 규제 정책을 편다든지. 그런데 지금은 경기 부양책을 오히려 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본다면 결국에 있어서는 첫 번째 카테고리는 이익의 정점 통과와 정책 기조의 전환과 관련돼서는 해당 사항이 없다. 그러니 앞에 두 가지와 뒤에 세 가지 중에 앞에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발생한 이후에 뒤에 세 가지가 발생해야 되는데, 먼저 첫 번째 조건에서 깨져버렸다. 그렇지만 한번 두 번째 조건이 어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두 번째 조건과 관련돼서 본다면 뭐냐면은 일단 이제 밸류에이션, 그 다음에 시장 유동성, 주식 공급인데, 밸류에이션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최근에 중국 주식시장이 급등을 하는 과정에서 일부 소비 관련주하고
성장주에는 부담이 됩니다. 그렇지만 전체 중국 주식 전체에 봤을 때 최근 10년에 있어서 고점과 저점의 밴드 사이에 놓여 있는 거 보면은 뭐냐면은 그 중에 30%대, 즉 중간 수준도 못 미치고 있다. 즉 일부 종목의 어떤 현상은 과열이라고 얘기하겠지만 중국 주식시장 전체로 본다면 과열이라고 얘기하기는 힘들다. 또 하나는 뭐냐면은 최근에 주가 주식이 오르는 과정에서 회전율, 사고 파는 일이 굉장히 많아지고 신용거래도 과열 양상을 보이는 건 또 사실이긴 한데 이 또한 그런데 시장 유동성과 관련돼서 역대 고점인 최고점인 2015년에 비해서는 아직도 크게 밑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 3번 4번도 맞지가 않다는 거죠. 그러면은 주식 공급 어떤 거냐면은 과거에는 국영기업체 금융 뭐 이런 데 상장이 주였는데 지금 그런 얘기가 여러분들도 뉴스를 통해서 보면 알겠지만 특별히 그런 것과 관련된 뉴스는 없습니다. 오히려 과거에 비해서 외국인들의 역할, 그 다음에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늘어났다는 부분, 그 다음에 보험 등의 어떤 그 기관 투자가들의 자금 규모가 충분하다는 점에서 본다면 오히려 이런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안정적인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물론 제가 지금 살펴본 5가지로 중국 주식시장이 지금 급락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기는 한계가 있는 건 분명합니다만 그래도 중국 주식시장의 많은 부분을 설명할 수 있는 이 5가지 조건으로 본다면 결국에 있어서는 중국 주식시장은 2021년까지 가는 강세장 과정에서 일시적인 조정에 불과하다. 즉 8월 또는 9월에 본격적인 반등에 대비해서 8월 달에 혹시 있을 주가 급등락 속에서 저점에서 현명하게 매수하는 전략이 2021년까지 가는 과정에 있어서 좀 더 싸게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자 이렇게 이제 그 싸게 주식을 매입하는 과정에 있어서 매수 신호가 좀 뭐 포착이 될 수가 있겠죠. 몇 가지 살펴본다면 이제 3분기에 있을 정치국 회의에서 정책 방향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 아까 3분기, 2분기 중국의 그 경제 성장률이 나왔을 때 소매 판매 부분보다는 투자와 이제 수출과 관련된 역할이 컸다고 했는데 지금 소매 판매가 증가세로 좀 더 전환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장기국채 금리가 상승 반전하는지 그 다음에 외국인 이제 순매수와 관련돼서 주간 단위로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게 발표가 되지 않습니까? 주간 단위로 외국인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는지 뭐 이런저런 것들을 좀 살펴보신다면 좀 더 리스크를 줄이면서 중국 주식시장과 관련된 여러 가지 초과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찬스를 만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도 이와 관련돼서 좀 현명한 판단으로서 중국 주식시장도 한번 잘 살펴보는 기회가 되셨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뻔뻔한 투자연구소 조성현이었습니다. 여러분의 투자 생활이 펀펀할 때까지 여러분의 투자 생활이 즐거울 때까지 영원히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